안녕하세요.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소아 빈맥에 대해서 응급실 의료진들과 함께 이 빈맥에 대한 치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애들 심장이 200회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뛸 때 의사들도 좀 당황하게 되고, 아데노신 한 번, 두 번 투여해가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대부분은 양성이고 또 SVT는 흔하고 치료가 또 잘 되는 병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차분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잘못되면은 갑자기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150회 정도까지가 정상, 소아 같은 경우는 한 120회까지가 정상인데, 일반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그러면 한 180회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페라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 SVT는 220회까지 영아에서 나타날 때 이제 SVT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150회 이상이면은 타키카디아인데 이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일지 SVT일지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180회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이제 SVT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하고 소아는 또 차이가 난다라는 거. 청소년에게는 160회가 굉장히 좀 겁나는 건 수치이긴 하지만, 신생아는 그냥 편안한 심장 박동수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통 그 하트레이트를 확인할 때 그 EKG만 보고 그냥 놀래긴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스테이블한가, 언스테이블한가, 쇼크의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가지. 혈압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의식 변화가 있는지, 쇼크의 증상은 없는지, 그다음에 너무 가슴 흉통 흉통이 있지 않는지, 급성 심부전 증상이 있지 않는지. 그러면 EKG를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쇼크죠. 그럴 때는 바로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DC가 아니고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KG당 0.5에서 1주울로 동기화 시켜서 카디오 버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 뭐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쇼크고 애기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니까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내 애기가 똘망똘망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말도 잘하고 안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 키를 찍었을 때 QRS가 좁은가 넓은가. 오늘 얘기할 것들은 대부분 좁은 QRS일 때, 좁은 QRS는 요거는 대부분 SVT죠. 근데 가끔가다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좀 무시해 볼 수도 있겠고요. 문제는 와이드 QRS인데, QRS가 넓을 때는 이게 SVT with aberrancy, 이게 WPW 신드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아니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 SVT는 아주 칼각, 전혀 변동이 없이 딱딱딱딱 맞는 시간이, 피파가 안 보이고 RR 간격이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로 QRS 보이고 피파가 없어지는 그런 거고, 갑자기 시작됐다 또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돌 안 된 1살 미만의 아기들은 220회 이상일 때 이때는 거의 확실하죠. 그 다음에 1살 이상의 소아일 때는 180회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스페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SVT로 판단이 됐다, 네로 QRS다 그러면 일단 위주신경 자극으로 아이스팩이나 차가운 수건으로 애기들 이마나 눈, 코 주위를 이렇게 덮어주거나 한 10초, 20초 정도. 그 다음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후하고 불어봐라, 아니면 배에다 힘을 줘봐라, 응가하는 것처럼 힘을 줘봐라, 풍선을 불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봐서 안 되면 바로 아데노신 투여해야 되겠죠. KG당 0.1mg. 이게 완연플의 6mg이죠. 60kg가 성인 환자들 사용하는 겁니다.
60kg가 안앰플 쓰는 거고 10kg에 1mg. 이렇게 썼는데 안 들을 경우에는 이 차는 용량을 2배로 올립니다. kg당 0.2m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앰플에 30kg의 1앰플입니다. 맥시멈물은 12mg까지 2앰플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안 들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게 안 들었을 때는 이제 카디올로지스트가 나서야 되겠죠? 아니면 아기가 쇼크 증상이 있거나 좀 그러면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데노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3웨이 사용해서 투여해야 됩니다. 아데노신은 요 반감기가 한 1, 2초 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투여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3웨이에서 아데노신을 투여하고 바로 셀라인 한 10cc 정도를 바로 플러싱 해줘야 됩니다. 시간 지체 없이. 3웨이에다 둘 다 통하게 연결해 놓고 바로 투여해주고, 또 중요한 게 애기들 팔에다 놨으면 팔을 좀 들어 올려서 빨리 심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다 놓게 되면은 이게 가다가 잘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kg당 0.1mg부터 효과가 없으면 0.2까지,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투여하고 바로 셀라인 플러싱을 해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웨이 사용하고 요 라인을 될 수 있으면 이 팔 근처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인 먼 데서 투여하면 또 들어가는 동안에 또 효과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오필린 같은 경우에 장기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애들은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용량을 조금 높여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세오필린 먹는 애들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로 QRS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일 때는 아데노신 투여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이드 QRS인데 이게 SVT일 때, 그럴 때는 참 어렵죠. 그럴 때 일단 와이드 QRS일 때는 V택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와이드 QRS를 SVT로 오인해서 베라파밀을 투여했을 때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진을 해서 SVT를 VT로 오인을 했다. 그래서 DC 카디오 버전을 싱크로나이즈드 DC 카디오 버전을 했다. 또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다. 이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한 단계 위에 V택으로 생각을 해서 치료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V택이나 아니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아데노신 투여해서 안 되고 베라파밀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 베라파밀이 생각보다 용량을 조금만 줘도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반감기가 긴 약물이기 때문에 투여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셔야 됩니다. V택 심실 빈맥은 일단 애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0.5에서 1줄로 싱크로나이드 DC를 치고, 그걸로 안 됐을 때는 2배로 올려서 kg당 2줄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투여하거나 프로케나마이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 30분 이상 걸쳐서 투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WPW 신드롬인 것 같습니다. WPW 신드롬이 와이드 QRS를 가지기도 하고 또 네로 QRS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WPW 신드롬에는 아데노신이 별로 효과가 없기도 하고 또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네로 QRS이면서 WPW 신드롬인 경우에는 한번 투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와이드 QRS일 때는 아데노신을 투여하지 말고 투여해서는 안 되고 바로 아미오다론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아미오다론하고 프로케나마이드 두 가지 같이 동시에 투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미오다론을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애기들이 아파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니까 애기들 발열이나 통증이나 탈수를 좀 조절을 해주면 원인 치료만 해주면 대부분 또 그냥 좋아질 수 있고, 요게 EKG상 그 RR 인터벌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라이어빌리티가 있거든요. 근데 요 SVT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이 아주 칼각으로 딱딱딱딱 나오니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피파는 사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이 있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EKG에서 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요거만 꼭 기억을 해 주십시다. 초보 의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탑5. 열이 나는 아이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수는 안 되죠.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애기 심박동수가 높다고 해서 바로 DC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DC를 해도 싱크로나이즈드 DC를 해야지 그냥 그 버튼 하나 잘 안 누르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오히려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데노신은 굉장히 빨리 투여해야 됩니다. 라인도 팔 근처에서 잡아야 되고 팔을 좀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여하자마자 3웨이 통해 가지고 셀라인 한 10cc 정도를 플러싱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 그 천천히 주입해서 약효가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발살발을 꼭 시도해보고 한 번 정도 시도해보고 해봐야지 바로 아데노신 투여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겠고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 WW 신드롬에서 베런파밀을 투여해가지고 쇼크를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는 베런파밀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기들 DC 카디오 버전, 싱크로나이드 DC 카디오 버전을 할 때 애기들 스테이블 하면 케타민 같은 걸로 세데이션 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시행해야지 부모님이나 애들도 너무 그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물론 애들이 벌써 이미 쇼크에 빠져 있다 그러면 뭐 세데이션 필요 없겠죠. 진정시킨 다음에 전기 충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케이지를 보지 말고 아이를 봐야 되겠죠. 아기가 안정되느냐 안정되지 않느냐. 안정되지 않다 그러면 바로 쇼크에 준해서 CPR에 준해서 DC를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QRS가 네로 QRS다 그러면 그거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SVT,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일 수도 있는데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아데노신 투여해서 또 그거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데노신을 투여하면 그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SVT는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SVT인데 아데노신 투여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그냥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VT라고 확인이 됐을 때는 베이갈 미주신경 자극법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 투여하고, 아데노신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VTEC에 준해서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하거나, 아니면 와이드 QRS인 경우에는 또 프로케이나마이드나 아미오다론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치료가 또 중요한 거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어렵다 그러면 카디올로지스트한테 바로 전원을 해야 되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문제고 참 고민되고, 아이들이 또 쇼크에 빠지면 DC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환자들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화이팅!